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요? 네,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출산 장려금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의회 해외 연수 도중 일부 시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의혹은 비껴간 채 의원 간 법적 다툼만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지용 전북도의장이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읍시 의원 몇 명이 해외 연수 도중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2년 전부터 불거졌었는데요. 핵심 의혹을 비껴간 채 의원 간 법적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독일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건 2년 전 10월. 그런데 일부 의원이 연수 기간에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시의회 내부에서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을 간 건지 의혹을 밝히자는 입장을 냈던 이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A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독일 함부르크 홍등가로 유명한 니퍼완과 쌍파울리 사창가를 다녀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수 중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연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이 의원은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나 승소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무고죄와 위증죄 등의 혐의로 역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변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기자들의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기자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근데 말만 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것이 저는 다 나올 거라 이렇게 하고 추후에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 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거리를 방문했다는 것을 인솔자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인솔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라 그런데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바람 쐬러 가다 보니까 거기가 그리해서 돌아온 것이지.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기자와 시민 등에게 소송을 걸었던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취재진에게 내놨던 해명입니다. 나하고 가이드하고 시청 직원하고 의원 2명하고 5명이 고기, 맥주 한번 먹으러 가고 야경 한번 보자고 나간 건데, 성매매 업소 방문 등 핵심 의혹을 비껴간 채 시의원 간 법적 다툼만 계속되는 상황.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소송도 아닌 의원 간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면서 안 그래도 곱지 않은 시선을 더욱 차갑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25일 입국 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지난 10일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접촉한 형수와 조카 2명 등 3명과 조카가 다니던 완주군 어린이집 종사자 1명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를 연결고리로 추가로 어린이집 종사자 1명과 원생 5명, 원생 가족 13명 등 19명이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지용 전북도 의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 의장은 13일 개최된 정례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A 사무처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송 의장은 자신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달 중순 의장실에서 도의회 A 사무처장에게 장례식장 의전 등을 문제 삼아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께 사랑받고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북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0만 원은 국민 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레저업종 등 취지와 다른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국민의당 출신 정치인들의 행보가 엇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전북 정치판이 또다시 양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모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인사들을 품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에선 정계 복귀를 노리는 국민의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주변 세력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 중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지낸 정동영, 조배수, 유성엽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와 호남 출신 원로 정치인들이 주축이 됐던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삼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과 문재인 효과로 다시 민주당이 전북 10석 중 9석을 휩쓸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무소속 등으로 합종 연횡과 분열을 이어다가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함과 동시에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고 반면 군산 출신의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으로 입당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에선 정동영 전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관측했는데요. 반면 조배숙 전 의원은 당분간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자 한다며 정계 복귀에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을 마무리하고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공익채권 변제를 완료하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익채권은 이스타항공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여 명의 임금으로 전체 규모는 530억 원에 이릅니다.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항공 운항 증명 발급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가 모두 제거됩니다. 전북도는 올해 항공 예찰을 통해 발견된 제선충병 감염나무와 고산나무 등 4만 5천 주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적절한 방제 활동으로 제선충병 나무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나무 불법 이동에 따라 발생 구역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년에 전북 지역 대학생 등 청년의 직무 인턴 기회가 3배가량 늘어납니다. 전북도는 내년도 대학생 직무 인턴 사업을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760명 규모의 청년 인턴 사업 확대 협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는 26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직무 인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제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보다 22.7% 늘어난 9,8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급 확대에 20억 원,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 축사 매입에 118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10억여 원 등입니다. 김제시는 행정과 정치권이 원팀을 이루어 활동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김제시의 경영체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열고 10헥타르당 콩 평균 수확량이 50kg가량 더 많은 김제 석산 한우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콩 생산단지 육성 정책을 펼쳐 재배 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주산지로 성장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 시민이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수술 입원할 경우 위로금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보험 신청 대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만 15세에서 65세 이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 2,500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